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승보다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계속 팔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1조 가까운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요거입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이 저렇게 많은 돈을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업종별로 해서 좀 들여다보면은 전기전자 그동안 외국인들이 책 실현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매수를 많이 했어요. 요거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거고, 그 외 나머지 이 중소형주 있잖아요. 중소형주들 지금 계속 매집해 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요거는 우리가 좀 계속 따라가야 되겠죠. 일단 전기전자 쪽으로 보니까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수급 들여다 봤을 때 외국인들은 어제 팔았다가 오늘 지금 이렇게 되샀습니다. 삼성전자는 한 최근 일주간 계속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동안 좀 팔았고. 그런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팔다가 오늘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죠. 그동안 이 외국인들이 책 실현을 갖다가 이 반도체 많이 오른 이 업종에서 했단 말이에요. 기관하고 개인들이 그 물량 다 받아냈었고, 또 외국인들이 이거 책 실현한 물량을 이제 달러로 바꿔서 들고 나가는지 외환시장에서도 환율이 매우 높아졌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은 조금 변화가 있다. 어떤 시장에 어떤 재료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니까 바로 이런 재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미국의 셧다운이 이제 종료되었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영향을 받아서 좀 변화가 이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앞으로 뭐 반도체 다시 매수할 거냐? 근데 사실 매수하든 말든 제약은 상관이 없죠. 현재 우리 포지션은 어떤 포지션이냐면은 뭐 가장 최근에 지난 4월에부터 시작해서 또 중간에 한번 뻥튀기 할 때가 대선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이 쉬지 않고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계좌는 좀 풍성해져 가지고 있다고요. 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지난 한 9월경에 좀 더 높았죠. 그때 9월부터 10월간 이렇게 좀 높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때 현금을 좀 챙겨서 포트에 현금이 있는 거고 시장이 좀 조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다 형편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월급을 받아서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음을 갖다가 좀 빨리 준비하고 싶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을 안 써도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 주식을 들고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외국인들이 이 전기전자 들어왔으니까 이거 다시 들어가 볼까 하는 것보다는 이건 힘이 많이 올랐잖아. 우리는 이 중소형 이쪽으로 봐야 되겠죠. 요거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정리를 해보니까 오늘 엄청 났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마감 시황을 통해서 계속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전부 다 세력들이 그날 동시에 순매수했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오늘 이 종목들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어느 정도 되냐면은 일단 빨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오늘 세력들이 공통으로 순매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CJ 대한통운 이거 보면은 이거 뭐 상승 이력이 있죠. 그동안 한번 들어왔다가 실패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상승 이력이 있어요. 이제 추세 돌려 다시 이제 썼습니다. 일단 이것도 긍정적으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만하고, S51 이거는 이미 지금 올라가지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거가 좀 적분하게 그러면은 다른 거 SK 네트워크스 한번 보자. 요거 봐야 되겠죠. SK 네트워크스 어디 갔나? SK 이노베이션 요거 봐야 됩니다. 이노베이션 여기 차라리 더 낫다. 또 그리고 다음에 보면 녹십자 이것도 괜찮아요. 지금 미국의 제약주들 서서히 좀 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셧다운 종류에 따라서 바이오주가 괜찮았다며 이러는데 제약주는 계속 외국인들이 매집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량을 갖다 모아가기 정말로 좋은 업종입니다. 또 대용도 괜찮아요. 여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가 있고, 대용 제약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동선은 지금 들어가기 좀 그래요. 이거는 요거 지금 수익 매매 들어간 사람의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순환 매매 어떤 측면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보이고 신규는 아닙니다. 그래서 들고 있다 보면 이것도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롯데 쇼핑도 요즘 자주 올라오죠. 신세계, 롯데 쇼핑 유통주 관심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다니까. 또 그리고 삼성 SDI 이것도 에코프로 좀 그러면은 차라리 이게 더 낫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현재는 단기가 좀 높아서 접근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마트도 상승 평범으로 바뀌면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죠. 한세미도 지금 여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수익 매매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제 차익 실현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조금 이렇게 멀리 보면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면은 뭐 좋은 가격대 아닙니까? 굉장히 괜찮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멀리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현대제철이도 상승 추세 평범으로 바뀌면은 세력들이 지금 안 나갔잖아요.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봤던 이 종목들이 대부분 다 어디 있냐면은 여기나 여기 다 있던 종목들이었습니다. 세력들이 계속 다 발을 담그고 있던 그런 종목들이었고요. 또 뭐 대부분의 많은 종목들이 최근 마감 시장에서 계속 나왔던 그런 종목들이고, 또 그런 것들은 여기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중소형주 매집을 할 때 세력들하고 동시에 매집하는 종목들로 다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뭐 조금 특이하게 나는 뭐 매월 월급을 타는데 조금 적립식으로 가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렇게 본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이런 종목들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또 그리고 현금을 갖다가 지금 당장 찾아 쓸 게 아니기 때문에 난 뭐 들고 있는 것보다는 넣으란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나머지 이제 큰 돈, 큼직막한 어떤 돈 굴리시는 분들은 그동안 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시장이 얼마나 많이 올랐으면 코스피 지수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 지수 봅시다. 자, 이렇게 올랐잖아. 지금 지난 4월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올랐어요. 근데 여기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그 때로는 좀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좀 챙겨놨고 좀 기다릴 수 있는 여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텔레비 보면은 워런 버핏이 현금을 갖다가 많이 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그냥 뭐 이쪽 귀에서 저쪽 귀로 뭐 스쳐가다 그렇게 흘려보내다 들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 따라서 나는 뭐 월급 타서 매달 타니까 다음 때 또 들어올 거고, 지금 내 위치상 당장 잘릴 만한 형편도 아니고, 이런 분들은 뭐 안전빵이니까 계속 이렇게 적립으로 가는 거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현금 여유가 좀 있어. 돈도 좀 있고, 그래서 좀 종목 살라는 다음에 중소형주 들어가는 거고, 나는 굴리는 어떤 돈의 규모가 크다라고 하면은 좀 차익 실현해서 쉬어야지. 큼직큼직하게 움직여야지. 보폭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이래 돈 버는 어떤 같은 투자라 하더라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처음 하다 보면은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죠. 주식 투자를 처음 하다 보면은 이게 자꾸 생각한다고. 자꾸 이 저점과 고점, 박스권 같은 요거 굉장히 짧은 구간에도 이렇게 계속 해먹어서 회전을 갖다가 높여 보려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이때 가능하면은 전량 들어가서 전량 빠지고 하는 그런 걸 원하죠. 또 그리고 종목당 한 호가에 확 들어가서 확 빠지는 거, 그런 걸 원하는데, 그건 아마 자기 상황에서 돈도 없고 뭐 움직이는 돈의 규모도 적고 빨리 좀 성공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회전율을 높이는 게 가장 최선이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알아요. 그게 다 부질없구나. 그냥 묵직하게 들어가서 한 방에 하는 게 더 낫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고. 어쨌든 지금 초반에는 회전이라든지 어떤 매매 이런 포인트들 있죠. 매매 지점들. 이런 거 찾는다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하는 거 이상 미친 짓을 내가 해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웬만한 것들은 그냥 제가 다 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내만큼 열심히 한 사람들이 드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다 외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좀 해보니까 어느 순간 쭉 느낌이 와요. 이걸로는 다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어떤 매매 어떤 저점과 고점을 판단하는 하나의 그 어떤 지점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한 게 자금 운용입니다. 자금 운용. 자금 운용.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이 자금 운용도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럴 거 경험해 봤을 겁니다. 모처럼 수익이 100% 났어요. 100% 났어. 근데 거기는 100만 원밖에 투자 안 했어. 아이씨, 이거 뭐 푼돈 투자한 거는 100%씩 200%씩 수익이 나고 어떤 거는 뭐 심지어 몇만 원 해가지고 뭐 내필 나는 거 나중에 치다 보니까 3만 원 투자해 놨더만 거기 300% 수익 나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어떤 거는 돈을 갖다가 뭐 엄청 투자를 했는데 그건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 마이너스 한 10% 정도 돼도 100만 원 투자한 건 별로 안 되지만 1억이나 10골빠가 나왔는데 10% 손해면 1000만 원이에요. 그거는 뭐 오를 뭐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이빨 투자를 했는데 뭐 찔끔 2, 3%를 못 먹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아무리 매매 지점을 잘 잡더라도 자금 운용을 깨끗같이 하면은 투자 결과는 깨끗같이 튀어나온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매매 지점을 그렇게 이렇게 막 칼같이 잡지 않아도 자금 운용을 매끄럽게 잘하면 매매 결과는 아주 매끄럽게 잘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결론은 뭐냐? 자금 운용도 잘 해야 되는 거고 매매 지점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개 플러스가 되면은 끝장나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파도 타기를 한다고 말씀드린다니까. 뭐 시장 흐름에 쭉 타고 간다. 까딱 잘못하면은 상승할 때 역사이클 걸린다는 것도 이런 말씀이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뭣도 모를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매매 지점이 중요합니다. 뭐 주식 전문가로 가는 애들도 내가 매매 지점을 잘 잡습니다. 내가 오른다 캐치요 이런 이야기 자주 한다고. 나도 초반에 잘 모를 때는 거지를 했어.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금 운용이고 또 자금 운용을 아무리 잘해도 또 매매 지점을 또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적절하게 섞어져야 되는 거야. 이 밸런스를 잘 이루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밸런스라고 하는 게 또 달라. 사람마다 다르다고. 어떤 사람은 어쩌다가 한 번씩 돈이 생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월 또박또박 돈이 생긴 사람들이 있고 다 다르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걸 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실험을 좀 하게 됐죠. 우리 집 사람이 대학교 강의 나가면서 매월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는 그런 것도 경험해봤고 우리 애들 뭐 1년에 한 200만원 그러니까 어쩌다가 뭐 추석 때 뭐 쓸 때 받는 거 한 3년 정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모아놨다가 시장이 확 꺼질 때 집중적으로 들어와서 그런 것도 경험해봤고 이래 여러 가지를 쭉 이제 경험해보면서 저도 운영을 쭉 해보니까 둘 다 필요하구나. 또 상승장에서도 역사이클 타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 보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 희한해요. 고민을 자꾸 하면은 방법을 찾아자 4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그런 고민을 했겠어요. 그렇겠죠. 초반에는 매매 이것 때문에 진짜 눈 빨개가 설짓다고 다 외운다니까. HTS 어디 있는지 다 안다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보조지표도 아니면 경제지표들 있죠. 근본까지 파고 들어가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미친듯이 공부했는데 그게 빙산의 일각이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고민을 하다 보니 이제 느낌이 온 거지. 느끼면서 이런 거예요. 이게 하락 상승 추세를 반복하는구나. 왔다리 갔다리 하는구나. 이제 이거 흐름을 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그리고 흐름을 탈 때 보면은 이런 게 있더라고. 요렇게 가서 이렇게 오르는 어떤 순환되는 주기가 있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최근에 삼성전자로 치면 이런 거죠. 이런 주기가 있더라 이 말이야. 대충 요 정도 되니까 요 정도 오르더라. 한 주기 끝나고. 그러니까 막 요때는 돈을 비중을 늘리고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해서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올 때는 다시 삼성전자의 비중을 늘리고 또 다른 데 그러니까 돈을 이쪽으로 옮겼다가 뭐 저쪽으로 옮겼다가 하는 게 좀 필요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 이런 걸 만들어서 어느 정도 어떻게 돈을 갖다가 시장 흐름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게 돼. 지금 오늘 이렇게 나오는 이 종목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들은 세력들이 최근에 사고 있고 지금 또 앞으로 상승률이 높으니까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런 걸 내가 왜 보여주냐고. 떨어질 확률이 높은 것들은
이 파란색이 많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좀 전에 봤던 거 이런 거 가장 최근에 파란색이 누적이 된다고. 그럼 이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 이것도 파란색이 누적이 되니까 떨어질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거 결론은 뭐냐? 흐름을 좀 알아야 되겠더라. 흐름. 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또 이래 그걸 갖다가 좀 보니까 전 세계적인 흐름이 있대요. 전 세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한국 내의 이 코스피라면 이 하나 내에서 돈이 어떻게 돌아다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전 세계가 이만큼이라면 우리 한국은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 굉장히 좁다고요. 그럼 또 전 세계 주식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도 있고 뭐 다 있더라 이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어떻게 한눈에 좀 볼 수 없나? 그런 좀 욕구가 생긴다 아닙니까? 그게 바로 타임세이버 글로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근데 지표 몇 개 끄적이 가지고 전 세계 돈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갖다가 간략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죠. 그거 딱 보면은 지금 돈이 부동산으로 가고 있구나, 뭐 주식으로 가고 있구나, 뭐 채권으로 가고 있구나, 또 어느 국가로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부 정책이라든지 돈 흐름을 쭉 보고 난 다음에 보면은 쉽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증시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시장 좋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시장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 시장입니다. 좋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미국 이야기 안 했습니다. 홍콩 이야기 했습니다. 홍콩. 차라리 홍콩 사라. 홍콩이 훨씬 낫다고. 중국 놈들은 지금 홍콩 정책에 몰빵했다니까. 미국 스테이블 코인, 이거 홍콩 정책 어떤 성격이냐면은 미국의 인공지능 또 코인 요거 두 개 합한 게 이게 홍콩 정시입니다. 왜냐면 이 홍콩 정시를 통해서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서 그것도 유통을 좀 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돈이 중국으로 바로 들어오려면 어떤 좀 좀 사람들이 어려워하니까 홍콩이라는 하나는 중간 단계를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이쪽 방향이 열어가지고 저것도 한 발 뺀 거예요. 길을 터준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테크 기업들 홍콩에 상장을 시켜가지고 중국에 있는 돈들을 홍콩으로 빼서 홍콩을 갖다 이제 키우고 있다고. 그 홍콩 정시가 앞으로 뭐 지금 계속 중국이 커질 것을 겁나가지고 미국이 지금 계속 커버 치는 거잖아. 그러면은 중국은 지금 홍콩에 목숨 걸었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럼 홍콩 정수가 정부에서 지금 밀어서 날아가고 있는데 미국이 낫겠어요? 저기 낫겠어요? 미국은 좋다니까. 좋은데 오를 만큼 올랐다니까. 그러면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길 돈 흐름을 쫙 바닥에 놓고서 쭉 경제를 읽어가고 그 세계를 쫙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골에 살아도 제 주위에는 없다니까. 진짜 이게 창문 열면 산들밖에 안 빈다니까는요. 조금만 차 타고 가면 몇 번 타고 가면 그냥 바닷가가 빈다니까. 시골에서 주식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이 시골에서도 쭉 이래 돈 흘러가는 거 보면은 지금 돈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정치 지형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지형이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돼가고 있구나. 이런 걸 갖다가 전반적으로 다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저기 총구석에 살아도 투자가 다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되는 겁니다. 모여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월스트리트에 우리로 치면 뭐 여의도나 서울에 어디 모여가지고 그거는 뭐 어떤 정보를 듣는다 그러면 그 깜빵 갈 일이 확률이 높아진다니까. 왜냐하면 모였다 하면 주식하는 사람들 모였다 하면은 최종 그 의논의 뭐 아니면 뭐 사교의 결과가 네가 무엇을 사고 파느냐, 요즘 무엇이 좋고 나쁘냐 이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돈이 움직이게 돼 있다니까. 그 돈이 잘못 움직이면 그 모였던 사실이 있고 비슷한 종목에 들어갔다. 때마침 그 종목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본의 아니게 작전에 어떤 누명을 쓸 수도 있고 내가 관여를 안 했지만은 희한한 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뭐 수박밭에 가서 신발끈 매는 거와 똑같은 거고 진짜 사과밭에 가가지고 갓 매는 거와 똑같은 일이 발생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공부하다 보면 돼. 근데 이까지 오기가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래 젊은 사람들한테 한번 이야기하는 게
좀 미쳐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애들한테도 뭐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요. 미쳐야 됩니다. 뭔가 하나 미쳐야 돼요. 미치면은, 미친 듯이 공부를 합니다. 저도, 이 주식 공부를 갖다가 일할 때, 미쳤을 때,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해 뜨는 거 보고 잤다니까. 공부하다가 이게 더 공부할 수는 있는데, 해가 떠서 도저히 안 되고 그냥 잔 거야. 내일 또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으면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낮엔 또 다른 일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럼 들어와서 밤새도록 진짜 이 보는 거지. 밤새도록 공부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데 해가 쑥 떠가지고 있어. 그럼 또 자는 거고. 그러니까 미쳐야 그게 가능하다. 시켜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미쳐가지고 공부하면은 속도도 빨라. 근데 그게 가능하면은 좀 젊었을 때 미쳐야 된다. 그래야 체력도 되는데 나들어서 미치면은 체력이 못 따라가. 건강이 악화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 애들한테도 뭔가를 몰두해 볼 만한 게 젊었을 때 좀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나타난 것 같아요. 잘하는 것과 미치는 건 다릅니다. 미치면은 깊이가 확 달라집니다. 뭔가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자, 오늘은 또 여러 가지 이야기 해봤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돈의 방향이 조금 바뀌었고요. 이게 계속 연속이 될런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면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와 상관없이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해서 뭐 한국에 투자하니 많이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단지 외국인들 앞으로 돈의 방향이 바뀌어서 한국으로 다시 뭐 들어온다 그러면은 외환 시장에서는 조금 여유를 찾을 수가 있겠죠. 달러 바꿔서 안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신경 쓸 거 없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굳이 관심을 가지려 그러면 중소형 업종 있죠. 그런데 관심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자, 이상입니다.